네,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이 새누리당의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어제 이 취재진 앞에서 열린 새누리당 지도부 회의에서 고성과 막말까지 나오면서 파행됐는데요. 이 두 패널과 함께 보다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이동우 YTN 정치담당 부국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먼저 이 고성과 막말까지 나왔던 어제 이 새누리당 지도부 회의 화면 보신 다음에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만둬라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해도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말씀 지금 잘못 전달되면 안 됩니다. 지금 네, 끝내겠습니다. 대표님, 네, 끝내. 대표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사퇴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퇴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와 어렵게 만들면 사퇴하는 게 누가 그래? 사퇴할 이유가 왜 없어? 무슨 이런 회의가 있어? 네, 방금 보신 화면이 새누리당 지도부 회의 모습인데 우리 이동우 이 부국장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정치 분야 이제 취재를 오래 해오셨는데 이 집권 여당이 이렇게 보도진 앞에서 이렇게 그야말로 민낯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노출하는 모습 굉장히 보기 드문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야말로 이제 여당 당청 갈등이 결국 그 여당 내의 그 갈등으로까지 번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특히 이제 우리 화면에는 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네. 이 와중에 그 김학용 대표 비서실장이 네. 김태호 최고위원한테 욕설까지 하는 뭐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여기는 나오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참 방송에 담기 방송으로는 네. 상당히 부적절하죠. 그 욕설을 뭐 일반인 사이에서는 많이 하는 욕입니다만 방송에서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특히 그 언론에 공개된 최고위원 회의 석상 아니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욕설까지 나오고 그리고 또 대표하고 최고위원하고 저렇게 갈등을 빚는 양상을 보여줬는데 대단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봐야겠죠. 일단은 어쨌든 뭐 이 전후 사정을 보면 그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 유승민 원내대표한테 지난번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일단 시간을 주기로 했는데 그걸 못 참고 또 김태호 최고위원이 이제 그 관련 언급을 하니까 결국은 이제 언론 앞에서 이제 당내 갈등을 그대로 뭐 노정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걸 막아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태호 최고위원이 계속 얘기를 다시 하려고 하니까 이제 회의를 이제 산회를 선언하면서 그냥 박차고 일어난 거죠. 그에 대해서 이제 김태호 최고위원이 반발한 거고 그 와중에 또 이제 뭐 김학용 비서실장은 또 욕설까지 나오고 아마 이 부분은 아마 욕설까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무슨 윤리위 제소라든지 뭐 이런 부분까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그리고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도 이제 본인의 비서실장이 최고위원회 되고 욕설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입장이 난처하게 된 거죠. 일단 김무성 대표가 이 뭐 당을 지금 다 책임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 사안을 어쨌든 중재해서 아주 정확한 그 해법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는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김무성 대표의 입장이고 제가 보기에도 이제 김무성 대표의 기본적인 입장은 대통령과 그 집권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그 정면을 부딪혔을 때 결국은 누가 양보하겠느냐. 대통령은 양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집권당 원내대표가 결국은 일정 정도 어떤 모양새를 갖춘 뒤에 사퇴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일단 화면에 잡힌 것만 보더라도 취재진 수가 상당히 많아 보이고 카메라도 있고 사진 기자들도 꽤 많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김무성 대표는 대표 입장에서 이 상황을 좀 피해보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많은 또 취재진 앞에서 김태호 최고위원은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호 최고위원의 그 스탠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런 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김태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옛날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제 그 경남 도지사도 하면서 젊은 총리로 정무 감각이 높은 사람으로서 평가를 받았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와 같이 이른바 친박 돌격대다라는 얘기까지도 해서 이른바 원조 친박보다 오히려 강하게 지금 유 원내 대표의 사태를
그 압박하는데 도대체 그 저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랑설레가 있습니다만 본인의 그 진술에 따르면은 이 유원내 대표가 전혀 변화의 징후가 없기 때문에 또 한번 이렇게 밀어버릴 수가 없다. 한마디로 당도 살리고 지금 정권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앞장설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떤 우국 충정의 어떤 발로라라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정무 감각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그 비판도 있고 또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과잉 충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김 최고위원에 대한 좀 비판적 견해가 조금 더 우세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이동우 부국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호 최고위원의 최근에 이러한 언행. 뭐 지금 뭐 최진영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처럼 좀 당청 갈등이 아주 이렇게 뭐 그냥 극도로 이제 긴장 상태로 왔을 때는 결국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 실제로 뭐 이건 뭐 정계에서 뭐 정치부 기자나 아니면 뭐 정치평론가나 대부분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대통령이 양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온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 유승민 원내대표를 압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주 강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요거는 순전히 뭐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나름대로 이제 최근에 뭐 여권 그 지지율, 그 대권 후보 지지율 4위까지 올라가고 좀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어떤 견제 심리도 뭐 작용했을 수 있겠죠. 네. 본인도 정치인이니까. 나름대로, 네. 본인도 나름대로 이제 대권 후보 반열에 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예. 물론 낭만했습니다만 총리 후보로서 청문회까지 거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작용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네. 이제 내년 총선 이제 공천을 앞두고 확실하게 이제 자기의 어떤 자리매김을 하겠다. 네. 이제 친이계보다는 이제 친박계로서 이렇게 좀 변신을 하면서 그쪽에 어떤 그쪽의 전위부대로서 어떤 자리매김을 확실히 하겠다. 뭐 그런 네. 정치적 의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잠깐 이제 이동우 부국장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지도부 회의에서 결국은 김무성 대표가 그만 끝내야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거든요. 예. 그동안에 이 김무성 대표의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당내에서. 예.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와 원내 사령탑, 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렇게 굉장히 갈등 상황에서 결국은 김무성 대표가 뭔가 조정을 하고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은데 지금까지 어떤 김무성 대표 리더십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해왔죠. 사실 어제 이제 김무성 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건 조금 이제 누가 봐도 좀 경솔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요. 사실 이 사태의 키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김무성 대표가 쥐고 있는 겁니다. 김무성 대표는 현재 어쨌든 모양새를 잘 만들어 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정치권에서는 이미 그 결론은 자명하게 나 있는 겁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현재 버티기는 하고 있지만 네. 이 임기의 반환점도 돌지 않은 그 대통령하고 집권당 그 임기가 1년밖에 안 되는 그 원내대표하고 부딪혔을 때 결국 이건 뭐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건 뭐 자명한 싸움인데 다만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는 어쨌든 당내 어떤 개혁 성향의 어떤 그 이 상징처럼 지금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내년 총선과 대선을 보고 있는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그 여론도 그 상당히 좀 배려하고 네, 고려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화면 보면 예. 김무성 대표가 나갔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서청원 최고위원의 모습도 보이는데 바로 옆에서 집중 포화라면 포화를 당한 유승민 대표 예.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20일까지는 적어도 원내대표직을 자신이 유지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떤 심경일까요? 사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이른바 7월 6일설과 7월 20일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친박계 같은 경우에는 좀 다가오는 7월 6일 날 지금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의 요구를 받았는 것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당론으로 그게 표결은 어떤 본회의엔 참석하지만 아마 그때 집단 퇴장을 하거나 해서 어떤 식으로든 자동 폐기 절차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와 같은 어떤 원내대표로서 합의했는 법안이 폐기됨으로써 그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그런 어떤 네. 모양새를 만든다는 점에서 7월 6일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바뀐 게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추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20일까지 어떻게든 야당과 협의를 해서 빨리 처리를 하겠다 했기 때문에 본인의 진술에 따르면은 적어도 7월 20일까지는 버티겠다라는 의견이 명백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점에서 아마 친박계의 어떤 고민도 깊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까지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추경을 통해서 지금 메르스 사태를 경제적 어떤 그 처진 그 상태를 어떻게 보면 부양한다는 의미에서는 나름대로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인데 결국 자기의 마이웨이를 가지만 그 길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다. 결국 그 어제 같은 사건 같은 경우에도 시간을 좀 주자는 의미는 아마 그런 점을 그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이 어떤 이 여당의 갈등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또 유승민 이 원내대표의 이 버티기 언제까지 이어질지 여전히 좀 불투명한데요.